OD가 과연 레드 원만큼 좋느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들 알다시피 레드원은, OD마크들은 레드원처럼 좋은 카메라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레드 킬러가 될 수 있는 놈이냐. 왜냐면 너무 저가 아니냐. 솔직히 3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의 급을 만들어내면 한 4천만 원짜리 그 카메라 가지고 찍는 것보다는 이걸 선택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니네가 영화 그딴 게 뭔데? 그래서 거길 쐐기를 박는 애들이 나오죠. 이 자코토라고 아시죠?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얘네들이 뜬금없이 기존에 이제 100년 역사를 끌어온 필름하고 OD랑 갑자기 비교를 해버립니다. DSL하고 비교를 해버리죠. 그래서 한번 이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자코토라는 자코토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슛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을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그러면 저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동일한 조건에 찍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후반 업체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후반 업체가 그거를 쫙 해서 극장에 딱 틀어줍니다. 그리고 촬영 감독들을 쫙 모아놓고 봐라. 필름으로 보는 것과 지금 DSLR로 찍은 거의 차이가 느껴지니? 라고 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센서티브도, 그러니까 감도 부분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고, 구석 어느 한 부분의 섬세도 뭐 얼만큼 디테일하는 이걸 다 비교를 해줍니다. 그거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 OD 조그만 놈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그러다가 쐐기를 하나 더 박죠. 미드 하우스가 뜬금없이 한 회를 OD로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레드를 막 옹호했던 사람들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야, 내가 4천만 원을 넘게 주고 샀는데, 야, 300만 원짜리 가지고 니네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뭐 이런 형태의 좀 이렇게 글도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지금 드라마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테스트한 거를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피사체가 안 움직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레가 나타날 현상을 아예 배치를 안 했습니다. 자, 그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움직이고 서서히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움직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OD가 확 휘황 뭐 이러지도 않거든요. 충분히 일정도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포맷에 맞춰 찍을 수 있습니다. 뭐 컨셉을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테스트에서 보면 이 찍은 소스를 후반 업체에 DI 업체에 넘겨줍니다. 그럼 DI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걔를 트랜스코딩을 합니다. 그럼 트랜스코딩을 해서, 즉, H264이기 때문에, 인트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걔들 색을 쫙 돌립니다. 돌려놓고 극장에서 딱 쏩니다. 근데 여기서 극장에서 쐈는데, 와, 화면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가서, 미래의 공식적인 백수들이죠. 영화과 애들이 이제 졸작을 만들 거를 이제 한 학기 좀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극장 상영을 했었습니다. 극장, 시누스에서. 근데 걔네들이 찍은 게 EX3입니다. 그 다음에 OD입니다. 뭐 트랜스코딩 안 하고 그냥 빵 틀잖아요. 딱 틀잖아요. 사람들이, 화질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좋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는 필름 그러면 극장이라고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필름하고 극장은 다른 겁니다. 극장 시스템은. 네거티브의 해상력은 4K입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틀고 있는 포지티브의 해상력은 1.3K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질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다만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굉장히 낮은 해상도입니다. 즉, HD가 처음에 나와서 1920, 1080이라고 하는 이 화면, HD 화면 가지고 극장에 틀었을 때 사람들이 화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 틀어보니까 괜찮던데 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1.3K 정도만 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EX3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해상도 테스트를 해보면 1K가 좀 넘어갑니다. 1.12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마스터링만 되게 화자판 코덱으로 꺼내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쏘게 되면, 무선수 코덱으로 쏘게 되면 거의 극장에서 보고 있는 화질하고 거의 동등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화면에 갖고 있는 룩입니다. 룩. 이 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색 보정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톤을 조절했느냐의 문제지 실제로 해상력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이 테스트에서도 기본적으로 보면 해상력 테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극장에서 틀고 있는 해상력은 비교의 건달등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걸 잠깐 했는데 제가 하나 빼뜨리고 간 게 있습니다. 레드가 4K 화면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적으로 혹시 4K 화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한데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4K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4K 화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레드로도 많이 찍어봤지만요. 레드 화면에 4K 화면을 동영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스틸 화면으로 제 모니터가 30인치거든요. 30인치이기 때문에 딱 2K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틀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만 보입니다. 딱 스틸로 걸어서 딱 보면 딱 4분의 1만 보입니다. 즉, 레드원이 말하고 있는 이 4K라고 하는 해상력이라는 거하고 실제로 지금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이 해상력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즉, 현재 극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행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보통 이제 필름을 틀게 되면 한 1.3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P로 쏘게 되면 한 2K 정도가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2K DLP를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 시스템에서 하이엔드급이라고 해도 필름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름을 DI 과정을 넣잖아요. 그때 스캔을 긁을 때 4K를 긁지 않습니다. 너무 데이터가 세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2K로 대부분 합니다. 가끔 미국에서는 이제 4K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4K로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4K로 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즉,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 극장에서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 이 레드랑, 그러니까 충분히 5D라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레드랑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제 5D 레드가 뭐 일정도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레드 킬러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게 OD가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보면 그 제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거기 홈페이지 보면 얘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1080p라고 하는 HD라고 하는 사이즈 자체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영상 시장에서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넓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1080p가 충분히 앞으로도 20, 30년 후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이 카메라를 안 만들었다는 거겠죠. 즉 현재 상황에서 1080p의 상황으로 본다라면,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고 친다라면 실질적으로 레드온이란 카메라는 찍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드온도 지금 4K로 찍잖아요. 후방공정은 대부분 다 2K로 다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먼저 나온 애죠. 좀 앞서 나온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EX1, 3라든지 그 다음에 오디막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극장으로 해도 충분히 화질, 즉 해상력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레드랑 DSLR랑 이 부분을 서로 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을 양분화시켰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완전 하이엔드급은 레드가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커머셜 쪽의 이 공간, 이 시장은 실적으로 레드가 들어올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 시장은 OD 정도의 급의 카메라들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사장님 뭐 그 일 때문에 무슨 학교 홍보를 제가 레드로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한테 돈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했지만 속으로는 좀 말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OD랑 비교를 하면 있잖아요. OD가 100% 낫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레드는 무겁고요. 이게 한번 움직이려면 성질나고요. 그리고 뭐 시동도 걸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스텝도 한 2-3명 있는 날 따라다녀야 되고 찍는 사람도 굉장히 죽겠습니다. 즉 이사를 하는데 포르쉐를 끌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삿짐을 담을 수 있는 트럭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즉 시장에 따라서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역할들이 따르려 있는 건데, 많은 부분들이 레드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든 카메라를 레드가 좋은 카메라에 모든 걸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뭐죠 그런 선입관이 있던 거고, 또 하나는 극장이라는 것들 때문에, 극장이라고 하는 선입관들 때문에 극장에 틀어졌을 때 이 정도의 급은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과학적이지 못한 데이터들 때문에 각각의 카메라들이 갖고 있는 성능들이 잘못 오인되거나 아니면 조금 왜곡돼서 사람들한테 평가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OD랑 그 다음에 GH1을 많이 주로 쓰는데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극영화를 극장에 또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저한테 뭐 몇십억을 주면서 영화를 찍으라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도의 급을 갖고 촬영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한테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카메라를 뭘 사야 되니 그러면? 1년 전에도 똑같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사지 말아보세요. 사신 분들은 그냥 충분히 쓰시고요. 만약에 좀 더 좋은, 정말 OD라는 카메라가 현재까지는 좋은 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쟤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좀 있잖아요. 사운드도 지랄 같아서 뭐 옆에 달아야 되고 뭐 또 좀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과연 이제 좋은 카메라로 다시 이제 후속다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게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레드킬러라는 카메라들이 속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소니에서는 현재 지금 아마 올해인가요? 올해 말인가? 다음 달인가 아마 나오게 될 카메라죠. 시판들 F3라고 하는 카메라인데요. 보시면 슈퍼 35mm 사이즈입니다. 즉 레드 1 사이즈보다 살짝 큽니다. 레드 1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시모스고요. 레드처럼 시모스고요. 똑같이요. 그 다음에 PL 마운트 어댑터를 장착시켜 줍니다. 즉 영화용 렌즈를 끼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SS 메모리를 씁니다. 레드는 저장 매체가 CF로 쓰지만 실제로 그 CF가 굉장히 비쌉니다. CF 한 장당 뭐 3, 40만 원씩 하고 좀 있으면 이제 SSD도 꽂을 거랍니다. 그러면 저장 매체만 해서 막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뭐 4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얘는 굉장히 저가인 SS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를 많이 안 잡아먹습니다. 배터리 있죠. 그냥 EX3 원세이스를 했던 배터리 그냥 꽂으시면 기본 3시간은 간답니다. 레드의 가장 최대 단점이 배터리입니다. BB 배터리 지금 10,000방짜리를 꽂아도 1시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초경량화 시켜놓고 레드처럼 기본적으로 센서한테 슈퍼 35mm 사이즈고 막 이런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광고를 막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기본 렌즈 3개를, 영화용 3개 렌즈를 기본 옵션을 받아 팔면 한 이 정도가 되고요. 렌즈 빼고 바디만 하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바디만 해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전 소니가 이걸 왜 들고 나왔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 이걸 쓰니 차라리 그냥 오디막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1920, 1080입니다. HD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엠팩트 롱 GOP 방식입니다. 35 Mbps의 데이터 전송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GH1이 핵당한 건 아시죠? 핵폼 돼가지고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졌네 막 이러면서 오디오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전송률이 나오는데 실제로 3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얘의 장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OD 센서보다 조금 작은 센서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큰 센서입니다. 근데 실제 만들어지고 있는 화면은 1920, 10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적어도 라인 스키핑 방식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거를 데이터를 기록을 해와서 안에서 한번 내부 처리 관상 과정에서 그걸 좀 줄이겠죠. 현재 지금 GH1이 라인 스킨 방식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걔네들도 센서 자체는 다 긁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겠죠. 근데 결국에는 요 정도밖에 요 상도를 만들어낸다고 친다라면 데이터를 또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쟤네들이 하고 있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OD랑 비교한다 그러면 오디오라든 부분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연히 향상은 돼 있겠죠. LCD 부분이라든지 돼 있겠죠. 근데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냥 OD를 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즉 해상력이라는 자체를 아직까지 얘네들은 여기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센서가 맞은 데이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최대한 버리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이 카메라가 물론 누가 저한테 준다 그러면 잘 쓰겠지만 제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 좀 사기 좀 힘들 것 같은 카메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니가 이게 지금 레드킬러라고 해내서 대항마로 키우고 있다라고 전 알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상물이고요. 근데 뭐 아마 인터넷에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이거보다 좀 저가인 그 NX캠이라는 거를 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센서 단체는 꽤 큽니다. 아까 슈퍼 35mm 거의 똑같은 사이즈죠. 크롭바디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안에 내부 처리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얘는 AVC HD 코덱을 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심도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F3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만약에 어댑터를 대게 되면 PL 마운트는 다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Z7이라는 카메라 아시죠? 제턴 그 다음 소모는. 그래서 렌즈는 떨어지잖아요. 걔한테도 시네 렌즈는 쓸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팝니다. 다만 화면이 크롭돼서 나오겠죠. 근데 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센서가 좀 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OD랑 현재 얘네들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사이징 과정에서의 그 뭐죠 모아레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사운드라는 부분은 그립 부분들, 이 부분만 빼면 기본적으로 전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좀 더 그냥 이렇게 막 쓰기 편하겠죠. OD를 갖고 할 때는 긴장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냥 편하게 나가서 안 되면 소니한테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그 정도의 차이인데 가격대가 너무 심하게 난다라는 게 문제죠. 그다음에 파나소닉에서 지금 아마 이번 달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한 가격으로는 한 제 생각은 한 5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파나소닉 코리아가 얼마에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받겠죠 아마. 근데 개인적으로는 쟤네들 아까 소니 계열들은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대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 만약에 돈이 좀 있으면 얘는 어떨까 좀 싶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디오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다 커버가 돼 있고요. 비디오의 안정성 다 커버가 돼 있고 센서 자체가 좀 작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보면 전 OD 지금 F3나 그 다음에 뭐 NX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센서가 풀바디용으로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OD는 풀바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도가 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래 영상 쪽으로 했던 중에서 하이엔드를 쓰고 있던 필름 센서 사이즈 맞추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보면 마이크로 포서드의 센서 자체가 그렇게 작은 센서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이 기존에 있는 스틸 카메라들하고 공이 이렇게 뭐죠 렌즈들하고 호환이 되죠.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마케팅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게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OD를 갖고 오는 게 좀 훨씬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아시는 거지만 스칼렛이라는 게 있죠. 레드사에서 좀만 기다려봐, 내가 진짜 멋있는 거 하나 진짜 싸게 하나 줄게 하면서 2년 동안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조만간 나온다니까요. 네. 처음에는 전 이걸 사고 싶었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살짝 레드사가 저를 속이다 할지라도 그래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지. 그리고 기다려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정리하면서 이걸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스 사이즈는 3분의 2인치입니다. 이 3분의 2인치는 처음 개발 당시부터 유저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 많이 요구를 했던 건데요. 왜 3분의 2인치냐? 실제로 레드사가 얘는 이제 3K입니다. 회상력은 3K입니다. 그럼 3K라고 하는 것 자체는 꽤 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그걸 처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센 거죠. 근데 실적으로 심도라는 부분이 베타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살짝 골치 아파집니다. 영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게 영상을 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습에 의해 대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화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막 인식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성이 나온 거 뭐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스큐라든지 뭐 젤로라든지 그 다음에 모아레라든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이언트도 있잖아요. 제가 막 보고 있다가 제 와이프를 막 깨워서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했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3분의 2인치라고 만들어내는 이 심도라는 것 자체가, 그 화면 누기라는 것 자체가 그닥 지금 현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적어도 저한테는 많은 부분 이렇게 메리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세 자체가 대부분 심도를 얇은 형태로 만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아마 고전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스칼렛 S35라고 하는 건데요. 센서가 큰 놈입니다. 이제 쟤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레드사에 꽤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거짓말도 되게 많이 했죠. 다음 달에 내보낼게. 그리고 이제 반년 더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전환하게끔 만들어준 컨셉 자체를 만들어낸 애들이 바로 레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받은 것들이 현재 지금 속출하고 있죠. 여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 조금 정신 좀 덜 차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많은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기 편하게끔 그 길을 처음으로 열어준 게 레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후속타들을 실제 쓰이고 있는 이 오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DSLR 카메라들이 HD 영상을 추구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전투적인 카메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